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상담 전문가 김지안입니다. 30년 가까이 어르신들의 부부관계 고민을 깊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지도 모릅니다. 지난달 제 상담실에 80세 정영수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첫마디는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김지안 선생님, 말씀드리긴 민망한데 제 나이 80인데 아내와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요. 이러다 혹시 큰일 나는 건 아닐까요? 얼마나 염려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78세인데 저보다 더 활력이 넘쳐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는 5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니까요. 이게 정상인가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80대 어르신의 부부 생활이 젊은 시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정말일까요? 그 놀라운 비결이 무엇일까요? 80대에도 젊은 시절보다 더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밀, 계속 알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종 모양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나이의 행복을 함께 찾아가요. 오늘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76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고개만 내미시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셨어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들어오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김지안 선생님, 이거 나이 든 사람도 아직 부부 관계를 가져도 되는 건가요? 텔레비전에서는 오래 살려면 그런 거 하지 말라던데. 그런데 아내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히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그 나이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냐 고 핀잔을 줘서 더 고민이 깊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괜찮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건강한 친밀감은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몸과 마음 건강에 좋습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은 젊었을 때보다 지금의 관계에서 더 깊은 만족감을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그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얼마 전에는 83세 이금자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남편분이 79세신데 할머니 말씀이 이러셨습니다. 요즘 영감님이 자꾸 손잡자고 하는데 이 나이에 부끄럽기도 하고 괜찮을지 모르겠어서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오히려 서로 손잡고 안아주고 스킨십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행복 호르몬도 나온답니다. 여러분, 남성 활력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72세 박명수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 때문에 아침 활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약을 끊으셨다가 쓰러지셨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약은 절대 의사와 상담 없이 끊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30년 동안 상담하며 모은 노하우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나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진짜 비밀을 공개합니다. 특히 활력 증진제와 심장약은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68세 최상민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고 두 약을 같이 드셨다가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약을 복용하더라도 즐거운 친밀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식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 건강이 남성 활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어, 꽁치 같은 등풀은 생선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65세 김순자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고등어를 드시고 매일 아침 호두와 아몬드를 한 줌씩 드셨습니다. 6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더불어 남편과의 관계도 더 편안해졌다고 수줍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과도한 술은 남성 호르몬 생성을 방해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친밀감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78세 이주원 할아버지는 매일 소주 한 병을 드셨는데 1개월만 끊어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으셨대요. 김지한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술 끊고 한 달 됐는데 아침 활력이 예전 같아졌어요. 아내가 웃음이 더 늘었다고 하네요. 과자, 빵, 달달한 음료도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활력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복분자 원액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75세 이만수 할아버지는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복분자 원액에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아침 기상이 훨씬 수월해지고 활력이 넘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복분자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적게 넣거나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좋은 것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해서 드셔야 하니까요. 대신 현미밥, 통밀빵 같은 통곡물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침에는 단백질과 통곡물로 든든하게, 점심에는 다양한 채소와 생선이나 살코기를, 저녁에는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시고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깐만요, 김지한 선생님. 그럼 활력 증진에 좋다는 영양제는 어떤가요? 요즘 TV에서 많이 광고하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피하세요. 무조건 비싸다고 유명하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77세 정수영 할아버지는 비싼 활력 영양제를 5년간 드셨는데 오히려 간 수치가 나빠지셨습니다. 이런 영양제는 의사와 상담 후에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가장 좋은 운동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걷기입니다. 그것도 부부가 함께 걷는 것이요. 이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제 상담실에 오셨던 81세 송기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전립선 수술을 받으신 후 남성 활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낙심해서 아내분과 대화도 거의 안 하고 지내셨대요. 제가 부부가 함께 매일 30분씩 걷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하셨는데 3개월 후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오셨어요. 김지한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산책하면서 아내와 손도 잡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늘고 어느 날 보니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부부관계도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걷기가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부부 사이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반신 혈액순환이 활력과 직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운동도 너무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거운 중량 운동이나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73세 박정우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처럼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다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결국 건강한 관계는커녕 일상생활도 불편해지셨습니다. 김지한 선생님, 그럼 케겔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방송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남녀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요실금 예방에도 좋고요. 케겔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근육을 5초간 꽉 쥐었다가 5초간 풀어주는 것을 하루에 10번씩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앉아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69세 김영희 할머니는 3개월간 꾸준히 케겔 운동을 하신 후 요실금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덤으로 부부 생활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수줍게 말씀하시더군요. 자,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걱정, 자녀들 문제, 건강에 대한 불안,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친밀감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몸은 생존에 필요한 기능에 에너지를 우선 배분하니까요. 82세 이명숙 할머니는 평생 모아놓은 돈을 자녀의 사업 실패로 거의 다 잃으셨습니다. 그 후 불면증에 시달리시며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셨대요. 제가 해드린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내일 저녁 8시부터는 걱정 금지. TV도 끄고 뉴스도 보지 말고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좋았던 일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6개월 후 할머니가 환한 표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김지한 선생님, 저녁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애들 얘긴 아침에만 하기로 했더니 영감님과 대화가 늘었어요. 요즘은 손도 더 자주 잡아주고 그런 날은 잠도 잘 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김지한 선생님, 젊었을 때처럼 안 되니까 창피해서 시도도 안 하게 되네요. 70세 최영호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 모습을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니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대 때와 70대 때가 같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제가 최영호 할아버지에게 해드린 조언은 이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완벽한 부부 관계가 아니라 서로 교감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6개월 후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오셨습니다. 김지한 선생님,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게 됐어요. 아내와 더 많이 대화하고 서로 안아주고 스킨십도 늘었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관계도 좋아지더라고요. 사실 이게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면 오히려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6세 박영자 할머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젊었을 땐 그냥 육체적인 것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마음과 필요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친밀감은 단순히 신체적인 행위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교감, 스킨십, 대화, 믿음.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지한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가 요새 활력 증진제를 계속 찾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약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약은 자신감을 주는 도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그게 심리적 의존으로 변할 수 있죠. 그보다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하세요. 우리는 그것 말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말이에요. 83세 정민호 할아버지의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처음엔 약에 의존하셨는데 점차 부부간의 대화와 스킨십이 늘어나면서 약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셨습니다. 김지한 선생님, 약은 이제 비상용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실은 아내와 손잡고 TV 보는 그 시간이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다 가끔 특별한 날에만. 가장 놀라운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85세 김철수 할아버지와 82세 이영희 할머니 두 분은 결혼 60주년을 맞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김지한 선생님, 우리 부부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매일 저녁 서로에게 감사한 일 하나씩을 말해요. 그리고 꼭 손을 잡고 잠들어요. 30대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당시엔 서로에게 시간을 못 냈거든요. 이제는 온전히 서로만을 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좋은 약, 좋은 음식,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파트너와의 소통입니다. 79세 조영수 할아버지는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지한 선생님, 저는 수술도 했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아내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셨나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창피하잖아요.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50년 넘게 함께 사신 분인데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오셨어요. 두 분 다 환한 표정이셨습니다. 김지한 선생님. 제가 용기 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니 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꺼낼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그냥 손잡고 누워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친밀감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 함께 웃고 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친밀감입니다. 특히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어렵다고요? 다음과 같이 시작해 보세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우리 관계에서 무엇이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지 알고 싶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이 마음을 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서 놀라운 해결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75세 박정희 할머니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통증을 느끼셨지만 남편에게 말하기가 창피해서 계속 참고 계셨대요. 결국 부부 관계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대로 남편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셨더니 남편이 무척 걱정하며 함께 병원에 가자고 하셨대요. 알고 보니 간단한 질 건조증이었고 적절한 윤활제와 여성 호르몬제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김지한 선생님, 제가 왜 그렇게 말을 못했을까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이제야 진짜 솔직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은 변합니다. 그 변화를 서로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친밀감을 나누는 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87세 이상철 할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김지한 선생님, 내가 젊었을 때는 부부 관계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아내와 손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어요. 내가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조절하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둘째,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술과 과자는 줄이세요. 셋째, 부부가 함께 걷는 운동을 하고 케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매일 저녁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파트너와의 솔직한 소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나이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아직도 그 고민을 해결해 가고 계세요. 80세 김명자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김지한 선생님, 처음에는 이런 상담실에 오는 것 자체가 창피했어요. 그런데 와보니 내 고민이 나만의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변화일 뿐이죠.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실에 오셨던 90세 이진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몸만 보였는데 이제는 아내의 마음이 보여요. 우리가 함께 나눈 세월, 아픔, 행복들이 모두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는 손만 잡아도 전율이 느껴져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밀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친밀감을 나누는 법을 배우면 오히려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아직도 기억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78세 최영순 할머니와 82세 박순철 할아버지 부부는 결혼 55주년을 맞아 저에게 상담을 오셨어요. 그런데 상담이 아니라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오신 거였죠. 김지한 선생님, 우리 부부는 예전에 선생님께 조언을 들은 대로 서로에게 솔직하게 대화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진짜 새로운 세상이 열렸죠. 요새는 매일 저녁 손잡고 산책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하시며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당연한 과정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80대에도 젊은 시절보다 더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밀, 더 알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종 모양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나이에 행복 함께 찾아가요. 감사합니다.